안녕하세요. 코슬립 TV 신홍범입니다. 자, 이 한편 이제 나는 그 건강 기능 식품으로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제 나는 관심이 있고 또 주변에서 그걸 또 선물을 해줘서 난 이걸 좀 먹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럴 때 이 멜라토닌 이게 보니까 이 용량이 다양하단 말이죠. 보면은 난 미국에서 가보니까 드럭스토어에 가보니까 뭐 1mg짜리도 있고 2mg짜리, 3mg, 5mg, 10mg, 20mg, 30mg, 심지어 50mg짜리도 있습니다. 미국에 가보면, 네, 다양한 이제 용량이 있는데, 이게 이렇게 고용량을 먹어도 되느냐, 라는 이제 의문도 생기실 수 있는데요. 대체로, 한 3mg짜리를 제일 많이 복용하는 것 같고요. 아까 이제 제가 그 서방형 멜라토닌 제제,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방되는 것도 2mg입니다. 근데 2mg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서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3mg 이상의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럼 5mg, 10mg, 20mg, 뭐 50mg를 먹으면 안 되냐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제 멜라토닌은 큰 부작용은 없어요.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거든요. 그리고 멜라토닌 자체는 그 농도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제 빛에 노출이 되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멜라토닌 자체로 인한 이제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멜라토닌 용량이 좀 늘어나면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읽은 학술 논문에서는 한 20mg까지는 뭐 쓸 수 있다. 근데 그 너무 고용량의 경우에는 뭐든지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저는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 오시면 한 3mg짜리 정도 드시면 된다. 그 이상을 꼭 이제 드셔야 된다면 늘릴 수는 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럼 약으로서의 멜라토닌은 몇 미리까지 먹을 수가 있느냐? 제가 한 개의 용량이 이제 2mg짜리 서방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연구해 놓은 자료를 보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3알까지, 그러니까 2mg 3알까지 이제 복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3알까지 복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. 대개 이제 정량인 2mg 1알 복용할 수 있습니다. 멜라토닌 이제 복용에 있어서 따라올 수 있는 이제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두통입니다. 두통이고요. 한편 이제 멜라토닌 자체가 여성 호르몬의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좀 배란이 불규칙한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임신 수유 중에는 복용하시는 걸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, 그 외의 경우에도 조금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,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복용 여부를 이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. 일반적으로 이걸 뭐 장기 복용, 뭐 3개월, 6개월, 1년, 3년 복용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. 대체로 이렇게 롱텀하게 장기간 복용하는 게 크게 문제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고요. 분비가 되는 물질이에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. 그리고 그게 줄어든 것 자체가 우리 수면에 이제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해 보이죠.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멜라토닌을 꼭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으로 복용을 해야 되느냐, 좀 다른 방법은 없느냐.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이게 의학 프로 아니면 뭐 건강상식, 특히 수면 관련 건강상식에 단골로 나오는 게 이제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좋다라는 겁니다.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. 사실 뭐든지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게 만들어지고 조절이 되는 게 좋겠지요.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의 이제 원료가 되는 그런 이제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이 좋은데요. 되게 이제 견과류,
뭐 땅콩이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것들, 아몬드 이런 것도 되겠죠. 그다음 우유 같은 유제품에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체리에도 이제 멜라토닌 자체가 또 들어있기도 하고요. 바나나의 경우에도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풍부하고, 뭐 기름진 생선이라든지 계란 노른자, 그리고 구기자 등 사실 이제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이제 트립토판이 풍부한 그런 이제 음식물들은 다 복용하면은 이제 섭취하면은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는데,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. 이런 음식들을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이유는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생합성되는 과정에 이 자외선이 좀 필요합니다. 즉 햇볕을 좀 쬐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. 햇빛을 쬐는 게 사실은 잠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멜라토닌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이런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좋다. 이 콩류 있죠. 콩으로 만든 거. 제가 어떤 그 일본의 수면학자 분이 이제 강의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, 이제 일본이니까 거기는 나또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콩으로 만든 그런 이제 식품이죠. 이런 거는 이제 드시라고 자기는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. 또 역시 뭐 콩으로 만든 다른 음식들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멜라토닌이 이제 우리 건강에, 특히 수면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대체로 그렇게 들어지고 있고, 멜라토닌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약이 있겠고요. 서방형 제제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멜라토닌, 해외에서 구해오는 거, 그리고 어떤 식품을 섭취해서 그 자체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시고요. 특히 멜라토닌이 우리 단순히 수면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래요. 노화 방지 효과도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건강 기능식품으로 외국에서는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, 이걸 또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좀 심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 멜라토닌만으로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정말 이제 좀 심한 분인데 이 멜라토닌이 많은 뭐 음식만 드시면서 이제 버티는 거 한계가 있겠죠. 그리고 또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. 그래서 불면증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심한 경우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수면 클리닉 방문하셔서 수면 상태에 대한 진단도 좀 해보시고요. 또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. 약이 아닌 방법으로 생활을 바꿔서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워보시고요. 이게 좀 발달된 의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